원장님, 저 안면거상까지 받아야 할까요? 리프팅 시술 정말 종류가 많죠. 간단하게 실리프팅을 하자니 효과가 금방 사라질 것 같고, 절개 리프팅을 하자니 흉터나 회복 기간이 너무 무섭고, 그런데 말이죠, 실리프팅을 여러 번 받으면 나중에 절개 리프팅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절개 리프팅을 꼭 하셔야 하는 분이 계속 실리프팅만 받으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실리프팅과 절개 리프팅 뭐가 어떻게 다르고 나에게는 대체 뭐가 맞는지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주 솔직하게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비 성형외과 김창균 대표원장입니다. 먼저 실리프팅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죠. 보통 30대에서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시술입니다. 실리프팅은 말 그대로 돌기가 달린 녹는 실을 피부 아래층에 넣어서 처진 조직을 당겨주는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흉터도 남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특히 옆볼이나 턱선 같은 부위에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실리프팅은 단순히 당겨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흔히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 성분이 이 실의 성분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넣었을 때 한 번 당겨주고 실이 녹으면서 피부 자체의 탄력을 좋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역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이 녹으면서 원래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또 초반에 입을 크게 벌리면 좀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실리프팅은 실이 들어갔다 나오는 지점을 보통 머리카락 안쪽으로 숨기다 보니까 당길 수 있는 방향, 즉 벡터가 좀 정해져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하려면 길고 짧은 실을 다 섞어서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실리프팅은 단독으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울세라나 윤곽주사 같은 다른 시술과 복합적으로 병행할 때 그 의미가 더 큰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리프팅의 한계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리프팅이 효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은 이 실이 비쳐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피부가 너무 두껍고 좀 무거운 분들은 실이 당기는 힘이 약해서 효과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실의 돌기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즉 평균적인 피부 두께를 가진 분들에게는 효과가 좋지만 양극단에 계신 분들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반복 시술의 부작용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시술 받다 보면 피부 안쪽에 유착이 생기거나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실리프팅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나중에 50대, 60대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 수술해야겠다 싶어 절개 리프팅을 하러 오시면 수술의 난이도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유착된 조직을 다 박리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수술의 예측도도 떨어지고 결과도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리프팅은 당장은 당겨주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절개 리프팅, 흔히 말하는 안면 거상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보통 50대 이상이시거나 혹은 30대 이상부터라도 윤곽 수술 후에 처짐이 심하게 온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절개 리프팅은 쉽게 말해서 귀 앞이나 헤어라인 쪽 절개해서 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고 피부 안쪽에 스마스라는 근막층까지 다 박리해서 끌어올리고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효과가 정말 좋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다. 실리프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팔자주름이나 무너진 턱선, 중안면부의 처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얼굴 구조에 맞춰서 당기는 방향과 정도를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실리프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귀나 헤어라인 뒤쪽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회복 기간이 깁니다. 부기도 있고 실밥 제거도 필요하죠. 그럼 어떤 분들이 절개 리프팅을 하면 좋을까요?
이미 한두 번 실리프팅을 해봤는데 효과에 만족을 못하신 분, 볼 처짐이나 팔자주름이 함께 고민이신 분, 목선이나 이중턱 처짐이 같이 온 분, 턱선이 무너져서 얼굴형이 네모가 되어간다고 느끼시는 분, 그리고 수술한 티 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어려지고 싶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늙었니? 라는 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절개 리프팅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시술로 가능한 단계일까요?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 단계일까요? 제가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저는 여기 옆볼이 좀 처졌어요. 턱선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특정 부위만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실리프팅 같은 시술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울 보시면서 손으로 직접 귀 옆을 이렇게 쫙 당겨보시고 아, 이랬으면 좋겠다, 이 당겨진 모습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건 절개 리프팅 하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솔직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절개 리프팅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리프팅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30대 초반인데 굳이 절개 리프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나이와 피부 상태, 처짐의 정도를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담하고 그에 맞는 시술이나 수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뷰 성형외과 김창균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